전 세계 주요 도시가 주택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전 세계 20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90%의 도시에서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서 거주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 주택 가격이 소득의 3배 이상에 달했죠. UN 보고서에 따르면 약 16억 명이 주거 공간이 없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이 숫자가 약 30억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역시 이런 상황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미국 가구의 절반이 월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최초 주택 구매자들의 연령대가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졌죠.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주택 건설업이 2000년대 초반에는 호황을 누렸지만 이후 급격한 붕괴를 경험했고 나아지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와 일자리 증가로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맞는 신규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난해 9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주택 공급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면서 중앙은행이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부동산 플랫폼인 질로우는 주택 공급이 약 450만 채 부족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양한 주택난 해결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떤 묘안을 찾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미국의 주거 공간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커머스 시대라고 불릴 만큼 거의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이커머스 시장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습관이 자리 잡아서 매출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이커머스의 급부상과 소비 패턴의 변화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무엇보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오프라인 매장들이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쇼핑몰의 수는 지난 1980년대 약 2,500개에서 2022년 700여 개로 감소했습니다. 2032년에는 약 150개의 쇼핑몰만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난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쇼핑몰 이야기를 하는 이유. 바로 이처럼 위기를 맞은 쇼핑몰들이 주택난 해소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철거 위기로 방치된 쇼핑몰들이 애물단지가 되면서 주변 치안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는데요. 이런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전에도 주거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죠. 바로 아케이드 프로비던스입니다. 1828년 미국 최초로 건설된 실내 쇼핑몰인 이곳은 로드 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위치해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사원을 연상시키는 외관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과거에는 수많은 상점들이 3층에 걸쳐서 빼곡히 들어선 번화한 쇼핑 명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강타한 금융위기로 방문객 수가 급감하면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상점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2층, 3층은 텅텅 비면서 폐업 위기까지 맞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 개발업자인 에반 그레네프가 이 쇼핑몰을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2, 3층을 48개의 초소형 아파트로 개조하자는 제안이었죠. 그 결과 상층부는 약 23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7평 크기의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개조됐습니다. 이외에도 건물 내에 공용 공간과 커피숍, 식료품점 등 생활 편의시설 등이 있어서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죠. 2014년 리모델링이 끝난 아케이드 프로비던스는 무려 4,000명의 입주 대기자가 몰리는 등 큰 관심을 받으면서 주거 공간 전환에 성공한 사례가 됐습니다. 이후 다른 대형 쇼핑몰들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콜로라도의 플랫 아이언 크로싱몰, 뉴저지의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 등이 있죠. 이곳들은 기존의 넓은 부지와 주차 공간 그리고 교통 요지라는 장점을 활용해서 주택 단지와 함께 복합 커뮤니티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쇼핑몰들의 전환은 더욱 많은 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소 192개의 쇼핑몰들이 부지에 주택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런 변화는 사무용 빌딩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경제 불안과 원격 근무 확산으로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재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부동산 중개회사에 따르면 약 80%의 미국 기업이 사무실 복귀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례로 2024년 오피스 공실률은 약 20%로 팬데믹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아졌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업계는 임차인을 채워야 했고 그 결과 오피스를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이들이 늘어난 겁니다. 블룸버그는 2024년 미국 전역에서 아파트로의 용도 변경이 신청된 상업용 오피스 규모가 3년간 약 4.5배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의외의 공간이 주택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바로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건물들이 수감자 감소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이제는 일반 시민들의 주거 공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에서 약 1000개의 교도소가 신설됐지만 2010년 이후 폐쇄되는 교도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약 200개의 교정시설이 폐쇄됐고 이 중 일부가 주거 혹은 상업 공간으로 재개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리버티 크레스트 아파트입니다. 과거 로턴 교도소였던 이곳은 1910년 건설돼서 2001년 폐쇄됐는데요. 2002년 페어팩스 카운티가 2,400에이커의 교도소 부지를 매입해서 2008년 주거단지로 탈바꿈했죠. 이후 300개 이상의 주거시설이 생겼고 아파트의 경우 98%는 임대가 완료됐습니다. 무서워서 사람들이 꺼려할 것 같지만 한 입주민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교도소란 사실이 무서웠지만 지금은 만족한다고 전했죠. 또 다른 사례로는 베이뷰 교도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뉴욕 주지사인 캐시 호클은 이곳을 저소득층과 전과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124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각 주정부들은 폐쇄된 교도소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교도소 재개발위원회를 출범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유타주의 경우에도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치된 건물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면 신규 건설에 드는 토지 매입과 건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서 주정부 예산 부담이 줄어들죠. 또한 주거단지가 생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철거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탄소 배출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건물들은 원래 상업용이나 공공시설 용도로 설계된 탓에 구조적으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일수록 현재의 안전 기준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죠. 더불어 기존 건물을 주거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용도 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승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외딴 지역에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에는 입주자들이 선뜻 선택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또 주민들의 반발로 개발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하죠. 메인주의 토마스턴에서는 20여 년 전 폐쇄된 교도소 부지 개발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방치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건물들의 역할도 변하고 있습니다. 주택난에 시달리는 미국 정부는 이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물론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넘어야 하죠. 하지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 듯한데요. 미국 정부의 이런 시도는 과연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할 묘안이 될 수 있을까요? 월드 클로즈업 이승훈이었습니다.